전문의에게 직접 듣는 질병 정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김수범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그 사상체질의학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상체질의학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독창적인 의학으로 이제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의학이거든요. 네. 그 사상체질의학은 이제 그 이재호 시대의 이계마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철학자이면서 이제 의학자이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계마 선생님과 기존에는 이제 그 도교적인 음양오행으로 이제 모든 한의학을 했었는데, 이계마 선생은 이제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 약간 주역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 이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 체질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상체질 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의 주제는 사상체질입니다. 사상체질이라는 게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한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분명한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있습니다. 이계마 선생님은 이제 그 사상체질의학을 그 에노희락, 네. 그러니까 슬프고 성내고 즐겁고 기쁜 이 네 가지 그 심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장부에 대해서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폐가 크고 간이 작으면 이제 태양인, 간이 크고 폐가 작으면 태음인, 비장이 크고 심장이 작으면 이제 소양인, 심장이 크고 비장이 작으면 소음인, 이렇게 그 네 가지 체질을 구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네 체질마다 각각의 생리병리가 다르고요. 또 이제 마음 먹는다든가 그 생활을 하거나 이제 음식 먹는 것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뭐 그 사람이 모두 같다고 이렇게 봤는데, 네. 이계마 선생은 네 가지 체질로 다른 정의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엔 상당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나라 사람 말고도 이제 대체적인 네. 사회로 본다면 네네네. 이제 태음인이 한 50%가 되고요. 아. 소양인이 한 30%, 소음인이 한 20%, 그리고 이제 태양인이 약간 소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군요. 그 사회 적응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태음인이 음. 절반 이상을 예, 차지하는군요. 50%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가지 체질 각각의 특징 이번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 특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태양인부터 알아볼 텐데, 태양인은 이 외적으로 볼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태양인은 이제 그 가장 드문 체질인데요. 네. 다른 체질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저돌적이고 영심이 많고 이제 약간 선동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형적 그 길을 보면 굉장히 상체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기가 많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머리하고 목덜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허리 부분은 약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형은 이제 좀 날카로우면서 이제 이마가 넓고 좀 귀가 크고, 그리고 눈에 광채가 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면은 이제 그 공자나 그 이태백, 그리고 나폴레옹, 히틀러와 같은 그런 분이 있고요. 요즘에서는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태양인들이 있고, 그 이제 약간 그 돈키호테어가는 같은 사람, 영웅들. 영웅도 네. 이제 그 태양인적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양인이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지만 특징이 아주 확실해서 예, 예. 알아보기는 쉽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양인 이어서 알아볼게요. 소양인은 외적으로 볼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양인은 이제 그 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활달하고 행동이 빠르고, 이제 하는 그런 그 급한 성격이 많은데요. 네. 이제 보면은 체형이 이제 가슴 부위가 많이 발달이 되고 골반 부위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삼각형을 체형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을 이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을 때 굉장히 불안하거나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을 본다면은 이제 그 역삼각형의 형태로, 이마는 좀 넓은데 턱은 좀 뾰족하고 코도 좀 이렇게 날카롭고 또 눈매도 약간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입술도 좀 얇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이마도 앞뒤로 나온 이제 짱구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직선적이고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김태희 씨, 차인표, 최민수 씨와 같은 그런 외모의 분들이 이제 소양인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네 가지 체질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태음인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음인은 외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죠? 태음인들은 이제 그 느긋하고, 이제 그 식욕이 왕성하고, 또 이제 그 무엇이든 잘 먹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제 몸 전체로 본다면 굉장히 체격이 좀 뚱뚱한 편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복부가 많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제 목덜미도 굵은 편들이 이제 그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배에 비해서는 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면 뼈대가 좀 굵고, 그 다른 체질에 비해서 이제 튼튼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본다면 얼굴이 좀 약간 부처님처럼 둥글고, 네. 그리고 이제 눈도 크고, 코도 이제 주먹코처럼 좀 크고, 그리고 입술도 좀 두터운, 그리고 이제 피부도 좀 이렇게 땅구멍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뚱뚱한 분도 있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여건 체격이 작은 태음인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가 좀 나왔다는 것 말고는 좋은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 중에서 보면 이제 네. 그 이덕화 씨라든가 최불암 씨, 그리고 김구라, 그리고 이제 이영자 씨와 같이 약간 좀 푸짐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그 태음인적인, 전형적인 태음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좀 들어주신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예.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음인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인은 이제 그 얌전하고 좀 예의가 바르고 좀 모든 일을 좀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체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어깨가 약간 수그러지면서 어깨가 좀 좁아요. 좁으면서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좀 안정감 있고 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런 형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전형적인 형이고, 이제 그 위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키도 크면서 마른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소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동양적인 미인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니 좀 짜임새 있고 좀 야무져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 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송혜교 씨라든가 한가인, 김희선 씨, 그리고 그 배용준 씨 같은 그런 형들이 이제 소민적인 그 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체격적인 면에서는 태음인하고 확실히 구분이 예, 되는군요. 완전히 구별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체질별로 외형적인 특징부터 먼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성격적인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덩치가 큰 태양인부터 좀 알아볼까요? 태양이는 이제 덩치가 크다기보다도 이제 좀 약간 그 말라 있으면서 기가 센 사람들, 이런 분들, 태음인이 좀 많이 크고요. 네네.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 태양인들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남들보다 비범한, 뛰어넘는 그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소통성이 있고. 모든 것을 막힘없이 시원스럽게 막 처리하는 일축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보다 잘 사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면에서 이제 그 굉장히 남성적인 면이 많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항상 나아가려고 하고 또 물러서려고 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보면 이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앞길 생각하지 않고 이제 거침없이 행동을 하고 그 급진적이고 또 이제 함부로 행동하고 이제 그런 면이 많고요. 또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남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적인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다 보면 이제 사회생활을 잘 적응 못 해가지고 동키대와 같이 이제 그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평생 그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태양인 성격적인 특징을 들어보니까 리더형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선동적이고 있겠군요. 그냥 앞서 나가죠, 남들보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양인은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소양인은 이제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고 또 이제 마음이 좀 강직하고 또 이제 굉장히 열성적이고 솔직 담백한 그런 면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보면 이제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이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면도 많이 있고요. 또 자기 일보다는 이제 남의 일을 더 열성적으로 하고
하는 면이 있어요. 또 이제 감정 표현이 솔직해가지고 이제 하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버리는 그런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그 막 여러 가지를 막 그냥 막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이거를 이것저것 하는데 또 쉽게 실증을 내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그 가정적이고 이제 개인적인 일들은 좀 등한시하고 또 이제 그 남에게 그냥 과시하고 이제 장식하는 걸 또 너무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또 이제 그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관계로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상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바로 후회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에게서 이제 그 경솔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감정 변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음인 또 어떤 예. 성격들이 많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태음인은 이제 그 사회생활하는데 가장 그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을 하면은 이제 끝까지 하는 그런 성취력이 강하고 성공력도 많이 높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 이제 하나 시작하면 이제 꾸준히 끝까지 하고요. 또 이제 일정한 곳에서 이제 오래 참고 견디는데도 또 가장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또 이제 그냥 크게 그냥 대강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런 면도 있다 보니까 남들과도 이제 잘 어울리는 그런 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좀 이게 점잖고 의젓하고 좀 약간 속마음을 좀 표시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고 좀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겁이 많고 이제 그 일을 어떤 하기 전에 쉽게 포기하는 시작을 안 하는 게으른 면이 좀 있고요. 또 이제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적인 일보다 이제 외부 일을 등한시하고 이제 또 이제 보수적이고 좀 욕심이 많고 또 이제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좀 상당히 높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음탕한 면도 있는 것이 이제 태음인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마치 그 혈액형별로 성격 네, 알아보는 좀 것처럼. 혈액형처럼 되는데 네. 이제 그거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해 있다는 것이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음인 알아볼 텐데 소음인은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좀 왜소한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격적인 면도 역시나 외형적인 것처럼 소극적인 면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죠. 그런 면이 많습니다. 네. 소음인들은 이제 모든 일에 이제 정확하고 또 이제 남한테 예의를 잘 갖추고 또 완벽하고 원칙론적이고 꼼꼼하고 이제 하는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이제 가까운 사람끼리 또 잘 조직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고 몇 명만 이렇게 사귀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또 이제 일을 할 때는 이제 세밀하고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막 활동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렇게 좀 혼자서 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상당히 여성적인 면이 많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온순하고 다정다감하고 또 잔재주가 많고 상당히 가정적인 그런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굉장히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요. 좀 적극적인 활동적인 그런 것은 좀 적고 매사를 이제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항상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그 상처를 받거나 어떤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오랫동안 기억해가지고 이제 가슴에 삼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적이 많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것을 좀 상당히 하시고 또 이제 남의 간섭을 좀 싫어하고 이해타산에 얽매 있는 면이 좀 많고요. 또 이제 질투심이 좀 많은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체질이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서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태양이는 남성적인 면이 그리고 소음이는 여성적인 면이 많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남성들은 태양인이 많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소음인이 많은 건가요? 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 태양인 여성의 경우에 이제 여성이지만 굉장히 남성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이제 소음인 그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그 남성적인 면보다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 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일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체질별로 외형적인 특징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체질을 좀 알고 그에 맞게 생활을 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이번에는 사상 체질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오해나 속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 떠도는 그런 정보들이 네. 많아서 이제 전문가 모셨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갈게요. 먼저 태음인에 관련된 질문인데 태음인은 무조건 목욕을 자주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태음인들 맞습니다. 태음인들은 이제 그 목욕을 자주 해가지고 피부 순환을 도와주는 게 상당히 그 도움이 됩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태음인들은 땀을 좀 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욕을 한다든가 그 운동을 한다든가 사우나를 한다든가 해서 땀을 좀 쫙쫙 빼주면은 기혈 순환이 잘 돼가지고 이제 몸에 가벼워지거든요. 그리고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태음인은 땀을 밖으로 배출을 해서 내주는. 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인 여성의 경우는 예, 예. 임신이 잘 되지 않은 불임인 경우가 많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예, 그런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요? 동의 수세본에 보면은 태양인 녀석은 이제 체경이 굉장히 건장하고 충실하고 튼튼하고 이제 한데 이제 간 기능이 약하고 또 옆구리가 좀 협소하고 자궁 기능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데요. 가축을 그러니까 둘말이나 둘소가 이제 굉장히 체격이 크고 건장한데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태양인의 경우는 건장해서 건강할 줄 알았는데 또 예, 약한 장기가 간 기능이 있군요.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은 알겠습니다. 간과 자궁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격 관련된 질문입니다. 소음이는 화를 잘 안 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소음인들도 화가 나죠. 네. 화가 나는데 이거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제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화를 못 내는 거고요. 또 이제 만일 화가 나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은 화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따지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근데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표현을 못해서 예, 화를 예. 안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격 때문일 수도 네. 있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각 체질의 특징 알아보고 그리고 속설에 대한 오해까지 풀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그 건강한 걸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건강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보다도 이제 정신과 육체가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음식을 먹고 바른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체질적으로 본다면 이제 체질적으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자신의 몸에 맞는 그 생활과 그 마음을 갖고 또 이제 자기 체형에 맞는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이제 몸에 이상이 오게 되죠. 그 한 예로 보면 이제 인삼 같은 경우에 이제 인삼이 이제 열이 많기 때문에 몸이 찬 소음인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보약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열이 많은 체질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열이 발생하면서 이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 체질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너도 나도 다 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 체질에 따라서 받는 예, 음식이 또 따로 피해를 있군요. 보는 경우도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알고 그에 맞게 생활을 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체질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체질을 판단하는 방법은 가장 이렇게 보기 쉬운 것은 외모를 보는 거죠. 네. 외모를 봐서 이제 얼굴을 보고 전체적인 체형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제 이목구비를 보게 되고 또 이제 이 얼굴에서 느끼는 인상이 있잖아요. 굉장히 강해 보인다, 부드러워 보인다 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체형적으로 이제 뭐 뚱뚱한지 마른지 역삼각형인지 뭐 안정적인지 이렇게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이고 네. 이것이 좀 전형적인 경우에는 이제 맞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그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외형적인 특징을 또 알려주신 예. 거죠. 네. 그러면 외형적인 특징도 알려주셨고, 그럼 성격적인 면도 보기 때문에 성격적인 특징도 알려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이 네. 성격적인 거죠. 그 심성을 본다고 하는데 그 체질 진단하는 거에 애노희락,
슬프고 성내고 기쁘고 그 즐거워하는 이런 심성, 그 선천적인 성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장부의 대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심성이 어떤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심성을 보면은 이제 판단하는데, 이제 교육을 많이 받거나 경험이 많은 분이 이게 다 숨겨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그냥 병이 났다든가 아니면 위기 상황이 되면 자기 본성이 확 드러납니다. 그때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형과 성격, 그러니까 심성, 예.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판단 기준은 이제 생리적인 증세하고 병리적인 증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생리적인 증세는 이제 소음인들은 위장 기능이 좀 보여줘야 되고요. 태음인은 이제 폐를, 태양인은 간을, 소양인은 신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체질별로 이제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생리적인 걸 본다면은 그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한 땀을 가지고 얘기를 든다면은, 네. 땀이 이제 사우나나 한증에 갔을 때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땀을 좀 쫙쫙 빼면은 개운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소양인이나 그 태양인들은 오히려 이제 땀이 나면 막 답답해하고 이제 오래 있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데 들어가면 이제 따뜻하니 몸이 좀 따뜻하다고 느끼다가 땀이 나면은 그냥 탈진돼 버립니다. 뭐 눈이 어지럽고. 그래서 이렇게 생리적인 증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그 병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이제 병이 이제 가장 약한 장기가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이 약한 쪽으로 병이 많이 들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장, 그 태음인 같은 경우는 폐, 그리고 그 다음에 소음인 같은 위장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인 같으면 뭔가 피곤하고 힘들면은 먼저 소화기 쪽으로 많이 가고,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뭐 힘들고 하면 먼저 감기, 목감기라든가 그냥 폐 기관지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이제 태음이겠다, 소음이겠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생리적인 증세와 병리적인 증세가 이게 또 체질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이게 체질별로 한의학적으로 처방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지겠네요. 예, 달라지게 되죠. 이제 네네. 같은 병이어도 처방이 달라지는데요. 이 소음인 아니고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 위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병을 치료하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열이 많이 생겨서 오니까 그 열을 내려줌으로써 하던 거, 이제 태양인은 이제 화를 내려주고, 태음인은 습담을 없애줌으로써 이게 그 소화기를 뚫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같은 병이어도 처방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별로 치료법이 달라진다라는 네. 말씀이셨고, 네. 그리고 체질별로 맞는 음식이 또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제 병을 치료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인들은 이제 약한 장기가 간이기 때문에 간을 보하는 음식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양인은 이제 붕어라든가 새우, 조개, 문어, 오징어 등과 같은 이제 그 어패류를 먹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폐 기능이 약한 그 태음인들은 이제 소고기라든가 장어, 미역, 김, 버섯, 콩 등과 같은 그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양인들은 약한 장기가 이제 신장이 약한데요. 신장을 보여주는 음식으로는 이제 돼지고기라든가 오리고기, 등푸른 생선, 오이, 가기 이런 등과 같은 그런 음식들이 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음인들은 이게 위장이 약하고 몸이 찬데요. 그 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이제 닭고기라든가 양고기, 명태, 도미조기, 민어, 시금치, 미나리 등과 같은 그런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마다 체질은 타고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음식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치료법도 나에게 맞는 방법이 따로 있고, 예, 맞는 예. 음식도 따로 있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나 체질 바뀌었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예, 예.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 그게 진짜로 체질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느끼는 느낌일까요? 체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체질은 그래요? 바뀌지 않고 이제 뭔가 이렇게 체질이었다가 모르게 돼서 다른 체질을 하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맞을 텐데 어느 그 두 가지 체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체질만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체질 개선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 예. 체질을 바꾸는 치료는 아닌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체질은 개선이 되는 거죠. 체질은 네. 바뀌지 않고 체질이 개선됨으로써 이제 자신의 몸이 이제
나쁜 것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체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음인이 태양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예. 네, 그 태음인인데 장부는 이제 이미 타고나기 때문에 네. 그대로 타고났는데 그 증세가 좀 이렇게 호전되고 안 되고를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체질별 주의사항 좀 귀뜸을 해주실까요? 예, 예. 태양인들은 이제 그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태양인들은 화가 많아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려주고 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태양인들은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면은 이제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인들은 이제 그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그 저돌적으로 앞으로 막 나가서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양인들은 열이 많은 체질로서 이제 열이 많이 위로 올라가서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을 내려주고 신장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건강 상태를 이제 대변을 시원하게 보는가 안 보는가 이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이 평소에 대변을 잘 본다면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인들은 이제 일을 막 너무 막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그 실수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나 하면은 꾸준히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소양이 너무 직선적이고 막 표현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태음인들은 이제 습과 담이 많아가지고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습담을 없애고 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태음인들이 건강한 상태는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땀이 잘 나면 건강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땀을 잘 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태음인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제 욕심이 많은 겁니다. 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뭐 지위에 대한 욕심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하여튼 욕심을 좀 적게 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 소음인들은 이제 몸이 차고 그 위장기는 약해가지고 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음인들의 건강 상태는 이제 위장 기능, 소화를 잘 시키는가 못 시키는가. 그러니까 평소에 소화만 잘 된다면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너무 완벽하고 정확하고 매사에 꼼꼼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병을 많이 생기고요. 또 이제 남들이 사소한 것을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걸 또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병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좀 너그럽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사상 체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내 체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나에게 찾아오는 병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김수범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